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따라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꿈은 고양이가 등장하는 40대 프리랜서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키만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고양이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다. 고양이는 노란 탭이 종류인 듯하다. 음악만 있으면 춤에 가까운 듯한 동작들이다. 누가 리딩을 하는지는 모른다. 여러 동작을 하다가 내가 유리벽 위로 고양이의 앞발을 붙들어서 손을 뻗는 동작에 멈춰 있다. 또 다른 내가 나의 손으로 고양이 앞발을 붙들고 있는 그 정지된 장면을 본다. 고양이의 앞발은 연약하고 부드럽다. 고양이와 내 키가 같다. 내가 억지로 붙들어서 같은 동작을 시키나 싶다. 내 손이 유리벽 위로 고양이 앞발을 놓칠세라 꽉 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행동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우리가 있는 공간은 넓고 수영장 바닥과 벽처럼 인조의 푸른색이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꿈이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천천히 음미하라는 뜻입니다. 이미지 하나하나를 음미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본격적인 탐색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꿈을 음미할수록 두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먼저 고양이와 나 사이에 놓인 유리벽을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답답할 법도 한데 그러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고양이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사람이나 할 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이 공간은 고양이가 그 자신의 고유한 특질과 본성을 살아내기 힘든 곳으로 짐작됩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꿈이 전하는 진실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손은 고양이의 연약하고 부드러운 앞발을 꽉 누르듯 잡고 있습니다. 이는 한 차원 내 습에 대한 은유로 보여지는데 고양이가 어딘가로 뛰어오를 때 앞발은 언제나 선봉에 서게 됩니다. 뭐냐면 나는 그동안 고양이의 앞발을 억압해왔고 그 습성이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고양이의 도약과 비약을 방해하고 어딘가에 이르지 못하게 막아왔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고양이가 유리벽 위로 뛰어오를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유리벽은 내가 그어놓은 금 같은 겁니다. 그 경계와 선을 넘어서는 것은 곤란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미지에는 간절한 바람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사람과 손잡았어 또는 둘이 손잡기로 했어 등의 표현과 연관시켜 보겠습니다. 손잡다라는 표현은 어떤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꿈을 보면 다소 과장되고 억지스럽게 고양이의 앞발을 잡고 있는 듯 하지만 그 행동 이면에서 고양이의 도움과 협력을 구하는 다급하고 절실한 마음이 포착되는 겁니다. 내 행동은 절박한 심정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중으로 해석해보고 싶기도 한 겁니다. 이제껏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손을 써보고 싶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자아가 이제껏 해온 방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유리벽 이미지에서 드러날 겁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나는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선호하거나 내가 있는 공간에 유리벽을 설치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아가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이겠죠. 중간중간에 유리벽을 설치하여 그 공간을 다소간 취약한 상태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머무는 이들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내가 있는 이 넓은 공간은 수영장 바닥과 벽처럼 인조의 푸른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꿈속 푸른색 이미지는 푸르스름하다 혹은 파리하다라는 표현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생기 없이 창백한 것도 같고 차갑고 냉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까? 이 질문은 유리벽과 더불어 함께 풀어질 수 있을 겁니다. 유리벽은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샤워 부스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유리벽은 물이 사방으로 튀는 것을 막아주죠.
수영장과 유리벽은 물과 관련됩니다. 물이 우리의 감정, 정서 영역을 상징한다고 할 때 수영장은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둬둠으로써 사람들의 활동과 놀이를 지원합니다. 또 유리벽은 물튀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겁니다. 결국 수영장과 유리벽은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통제하여 물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의 발로인 것입니다. 꿈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동안 물을 다루는 심정으로 고양이를 다루고 경험해 온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고양이의 특성은 물의 특질과 아주 비슷한 면이 있죠. 물은 쉽사리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때로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고양이 역시 마찬가지죠. 대개는 얌전하지만 고양이에게 경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원하기만 한다면 공간 내 어디에도 뛰어오를 수 있죠. 탁자 위든 의자 위든 아니면 책장과 옷장 위 또는 냉장고 위까지 마음대로 뛰어오릅니다. 장독대 위, 지붕 위, 담장 위까지 고양이의 차지가 되죠. 누군가는 그 점을 아주 골치 아프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꿈속 공간에는 유리벽 이외에 다른 내용물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자아는 그동안 유리벽으로 고양이를 통제해 온 것 같습니다. 고양이가 가진 매력을 훤히 알고 고양이를 원하지만 고양이의 본성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해왔다는 뜻입니다. 자아의 공간에서 고양이는 고통받아온 것입니다. 동의가 되나요? 이 꿈 장면을 볼 때 고양이가 나와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고양이는 내가 움직이는 데도 이렇게 나를 따라오고 나한테 오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리벽을 넘어서 나한테로 다가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이 고양이 앞발을 이렇게 꽉 잡았다는 게 사실은 실제 고양이를 아는 사람 다 알 거예요. 그게 고양이가 제일 질색하는 행동이거든요. 발을 잡고 또 그 발을 꽉 잡는다는 게 나는 유리벽을 통해서 고양이를 보고 나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내 내적으로 그 고양이를 보고 있지만 고양이와 함께 하는 것은 막는 이게 내가 고양이를 질색하고 막 도망가는 거라면 오히려 내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의 문제를 풀기 쉬울 것 같은데 나는 너무 고양이를 좋아하고 선망하지만 그 사이에 유리벽을 두는 이 상황이 나한테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고양이와 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나, 그리고 고양이와 내 모습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나는 이상하게도 유리벽에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음악의 부재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유리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절실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음악만 있으면 춤에 가까운 동작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뭔가 아쉬움이 묻어나거든요. 우리의 동작은 춤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고양이와 나의 동작들은 멋진 춤의 가능성을 담고 있을 겁니다. 다만 자아가 고수하는 습성이 문제가 되고 있을 따름이죠. 지금도 춤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아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리벽에 있는 것입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유리벽이라는 거죠. 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함과 즐거움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따라서 누구도 매료시키지 못한다는 뜻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동작이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재미나 흥을 돋우지 못한다는 뜻이죠. 동작을 하는 나와 그 동작을 바라보는 나는 유리벽에 지나칠 정도로 무딘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아는 유리벽에 아주 익숙한 상태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유리벽을 떼어낸다면 나와 고양이는 더 자유롭게 어우러질 것이고 더욱 아름답고 창의적인 동작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 너무도 뻔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동작에 영감을 주고받으면서 멋진 콜라보를 형성할 것도 뻔히 예상되는데 이상하게도 그에 대한 아쉬움은 생략되었단 말이죠. 내가 표현한 대로 춤에 가까운 동작들은 유리벽을 제거한다면 사족도 떨어져 나갈 겁니다. 뭐냐면 그저 춤인 겁니다.
유리벽이 우리의 춤을 망쳐버렸고 춤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에 따르면 고양이는 앞발을 들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취하는 동작들은 여러 함의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춤은 흥을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시름과 한을 춤 사이에 녹여내기도 하잖아요. 꿈속 고양이가 보여주는 동작들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고양이의 동작들은 그 자신의 시름과 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유리벽 저 너머 공간은 고양이가 머물 만한 공간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책장도 옷장도 냉장고도 탁자도 의자도 없는 공간으로 짐작이 되거든요. 당연히 캣타워도 없을 겁니다. 그 공간에서 고양이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살아낼 수 없었죠. 따라서 고양이가 하고 있는 동작들에는 나를 향한 서운함과 분노가 담겨 있으면서 어딘가로 오르고 싶은 열망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나는 유리벽 너머의 고양이를 의식하고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고양이의 행동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물이 생존의 필수이듯이 나 역시 고양이의 특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고양이를 겁내고 있으며 내 필요에 따라 고양이를 이용하려 할 뿐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으나 애석하게도 자아의 공간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공간이라는 의심이 짙어집니다. 고양이의 복지에는 완전히 무신경하게 지내왔으니까요. 고양이는 일련의 동작들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발을 드는 동작은 간곡한 요청이자 호소인 겁니다. 앞발로 훌쩍 뛰어오르는 고양이를 상상해 보면 이해가 한층 쉬워질 겁니다. 고양이에게는 뛰어오를 곳이 필요한데 고양이의 바디 랭귀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일련의 동작을 통해 나를 유리벽으로 이끌었습니다. 유리벽 위로 고양이 발을 꽉 누르듯 잡고 있는 나는 긴장한 탓으로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힘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양이를 대하는 서투름을 은유하는 동시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마음까지 담아내는 것입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나와 고양이 사이의 접촉은 그처럼 자연스럽지 못하고 위태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고양이 앞발을 놓아주고 고양이가 내게 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내가 손을 놓게 되면 고양이가 알아서 할 겁니다. 고양이는 그 유리벽을 훌쩍 다 넘어 내게로 올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내 방식과 노력은 고양이를 더욱 억압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 노래 중에 유리벽이라는 노래 제목이 있었어요. 가사의 일부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손을 잡으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네. 아무도 깨뜨리지 않네. 모두 다 모른 척하네. 보이지 않는 유리벽. 이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리벽의 가사가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유리벽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투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리벽을 사이에 둔 나와 고양이, 우리는 유리된 채로 지내왔습니다. 현재 자아는 그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아의 지배적 가치와 태도가 고양이를 유리벽 너머에 두게 합니다. 유리벽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고양이와 관계하고 소통하는 데 유리벽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양이의 활동성을 제어하고 제한하고자 설치된 유리벽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의 공간에서 생명의 기운을 앗아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밋밋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자아의 공간은 영감과 상상력이 깃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아의 창조성이 위태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고양이의 캣타워를 떠올려 보면 답은 아주 분명해지죠. 온갖 형태의 캣타워가 존재합니다. 심지어 손재주가 좀 있는 데다가 고양이를 아끼는 마음이 극진한 집사는 아주 멋진 캣타워를 직접 제작하기도 합니다. 심리적 차원에서 고양이는 우리 안의 창조성이 어떤 식으로 튀어오르는지를 구현하는 동물입니다.
지상에 있던 고양이는 탁자 위로, 선반 위로, 옷장 위로, 책장 위로, 담벼락 위로 순식간에 마치 나비처럼 가볍게 그렇게 폴짝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고양이의 움직임과 활동은 우리 안에서 상상력과 창조성이 튀어오르는 양상에 비유될 만하죠. 고양이의 위대함은 외부에서 하던 특질을 공간 내로 가져와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적 특성을 함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담벼락 위는 냉장고 위로 바뀔 뿐입니다. 그 특성에 매료된 인간이 고양이 특질에 맞춰 캣타워를 고안해냈던 거죠. 고양이는 자유롭고 우아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의 지배자로 군림하는 겁니다. 내가 고양이의 그 특질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고양이를 놔줘야 마땅한 겁니다. 캣타워의 창조자는 고양이 자신과 그 특질을 존중함으로써 고양이의 필요와 욕구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 솟구치는 아이디어와 영감도 고양이의 우아한 도약을 닮았죠. 고양이를 바닥에만 두려는 것은 고양이의 본성, 그 창조적 활동을 막고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슨 내 안의 상상력과 창조성에 가하는 학대인 겁니다. 일이 되면 삶에서 의미 있는 도약과 비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멀어지죠. 어때요? 유리벽이 이렇게 있는 공간이 길 지나다니다 보면 이렇게 펫샵 같은 데에 어린 고양이랑 강아지들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너무 이제 예쁘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공간을, 그 유리벽을 다 치우고 고양이한테 그 공간을 내어준다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니까 고양이의 집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아는데, 심리적으로 고양이의 집사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고양이의 가장 큰 본능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라고 하는데, 예전에 고양이랑 같이 살 때 보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고양이를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내 시야에서 멀어지고 아니면 내 손에서 이렇게 멀어지고 쟤한테 저기가 안전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혼자 막 불안해하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고양이에게 그 공간을 내어준다는 게 1차적으로는 불안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그 불안을 감당해야만 그 고양이한테 내 심리적 공간을 내어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리천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기회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하지만 고위직으로 진입하려는 여성은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남녀 차별은 존재하지 않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명백하게 존재하는 유리벽을 존재하지 않는 마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유리벽만 아니면 고양이와 나는 함께 더 멋진 춤을 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가능성이 깡그리 무시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유리벽 이미지로 나타났는지를 탐색하고 자각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공간 내 여기저기에 유리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곳은 창조적 활동성을 위축시키는 공간이 됩니다. 물론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조심성과 신중함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나치면 사리는 데만 급급해진다는 겁니다. 미리 알아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어쩌면 자아가 자신을 통제하고 단돌이 하는 습성이 공간 내 유리벽으로 은유되어서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죠. 또 원래 벽은 단단하고 견고해서 사람들은 벽을 보자마자 그 단단함을 실감하는 겁니다. 접근이나 관계 맺기가 쉽지 않을 것임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유리벽입니다. 유리벽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내거든요. 유리벽은 연약함을 전면에 내세워 부주의하고 무례한 접근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겨보기도 전에 미리 앞서서 너무 많은 주의와 경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겁부터 주는 꼴이죠. 자아가 단돌이 하는 방식이죠. 유리벽 주변에 있으면 긴장하면서 행동 거지를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리벽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상처 입고 깨질까 두려워 조심에 또 조심을 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 천장이 상징하듯이 깨뜨리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내 습도 마찬가지죠. 나는 꽤나 복잡한 심리 내적 상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도 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아의 공간에서 고양이는 자신의 본성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고수해온 습성은 자아의 공간 내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이죠. 꿈속 고양이 이미지로 나타난 나의 창조적 재능은 크게 타격을 받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리천장에는 여성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그 자신이 깨뜨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꿈속 유리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자아의 습성은 깨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꿈이 출발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나는 유리벽을 공간의 일부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리벽은 존재의 일부인 것입니다. 유리벽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엿보이기까지 하거든요. 하지만 유리벽이 창조성에 중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롭게 눈을 떠야 하는 거예요. 춤과 유리벽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양이와 함께 멋진 춤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유리벽의 제거가 가장 급선무가 되거든요.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보지 않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꼴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양이는 유리벽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고양이의 앞발을 덥석 잡은 채 그 앞발과 내 손만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의 의중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탓이죠. 고양이의 연약하고 부드러운 앞발을 느끼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내가 꽉 누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아플 것도 짐작하지만 손을 놓지는 않는단 말이죠. 굉장한 고집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강한 고집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을 향해 이 같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고양이는 앞발로 유리벽 위를 가리키며 자신에게는 뛰어오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고양이의 연약함에 주목하기보다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색하고 서툰 춤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춤의 완성을 보려면 고양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유리벽의 제거와 더불어 공간을 새롭게 꾸미고 단장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은 다양한 가구를 갖추는 것은 물론 고양이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 배려는 근사한 캣타워를 장만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겠죠. 저는 유리벽이 깨지기 쉬워서 오히려 너무 조심해서 절대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근데 저도 꿈에서 유리창, 유리벽, 수영장 이런 게 많이 나오는 사람이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이슈지? 이것도 되게 사실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한 부분 제습을 보는 거는 제가 요새 뭔가가 깨진다는 게 한 번에 착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되게 부단한 노력을 해야 깨지는 건데 그것에 내가 기존에 하던 습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거고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고 힘든 건데 그거에 헌신한다는 게 그 헌신에 굉장히 인색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 요새 매일 불안하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불안한데 이 불안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와중에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예전에 제 꿈에 그 다리가 너무 약해서 매일 의족차는 그 아이 꿈 생각이 나는데 내가 되게 피하고 싶었던 고통과 불안을 함께 가야 되고
그걸 내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막 불안했다가 조금 다잡았다가 또 막 불안했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